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이제 신차 장기 렌터 상담할 때 많이 듣는 질문, 신차 장기 렌터카가 과연 할부보다 유리한 상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게 한 번, 두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어떻게 세 번째 타임까지 왔네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타임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총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일반 분들은 잘 생각을 못 하시고 영업자분들도 이게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고 쉽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보험적인 성격에서 때 재산을 고객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적인 성격도 상당히 강하다는 부분을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나오고 이제 재산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대부분 영업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보통 몇 번 상담을 받아보셨던 영업자분이 아닌 고객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세요. 렌트 상담할 때 이 부분도 그냥 영업자분들이 그냥 쉽게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계약하셨던 분들 중에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렌트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상담하실 때 고객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들으셔야지 이분께 이런 장점을 놓치지 않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정말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영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산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의 이점은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금전적인 부분 계산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재산으로 인식되지 않다 보니까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량에 따라 물론 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차량에 대해서 뭐 한 3, 4만 원 정도 월에 인하 이제 인상이 되지 않으니 역으로 인하가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랜저나 어떤 차량을 했을 때 내 지역 저기 건강보험료가 한 3만 원, 4만 원 올라야 되는데 그게 인상이 되지 않으니 역으로 이제 인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4만 원이라면 이제 월 4만 원이면 1년에 거의 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4년 계약을 하셨다면 여기서 예기치 못하게 한 200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으시니 이분은 이득이 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출 한도 부분인데요. 내가 자가로 현금 구매를 하셨든 할부로 구매를 하셨든 이제 리스로 구매를 하셨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자가 구매면 뭐 현금 구매면 아니시겠지만 이제 할부 리스로 구매를 하셨다면 금융상품을 이용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A라는 캐피탈에서 이제 할부나 리스를 했는데 이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정도 할부를 하셨다면 4천만 원 정도 할부를 하셨다면 이 금융 정보에 대해서 전 금융사가 다 공유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혀 다른 대출 뭐 신용 대출이든 뭐 어떤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여신한도 차감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부로 진행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뭐 7천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할부로 한 4천 정도가 여신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7천을 받을 수 있던 대출 금액이 한 3천밖에 못 받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렌트라는 상품은 이게 금융 상품이 아니고 뭐 여신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A라는 렌트사에서 렌트를 하더라도 B라는 C라는 회사는 이 렌트를 했다는 정보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7천을 아까 그분이 한도가 7천이라면 7천을 다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신다든지 어떤 일을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은 요 여신 한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할부나 리스 이런 걸 진행을 하실 때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대출이 새롭게 일어나는 경우 이제 이게 계속 어떤 기간이 지나면 올라가긴 하지만 처음에 1년 뭐 어떤 단기간은 신용등급이 또 하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기존에 알아볼 때는 한 7천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 할부로 구매하는 이 여신 대출로 인해서 내 등급이 하락을 해서 다음번 알아볼 때는 한 5천밖에 안 되고 한도가 더 차감이 되니까요. 그러면 3천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등급 하락 때문에 아예 안 나오거나 덜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또 불이익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로 잡히지 않고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을 수 있다. 이제 물론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재산 부채로 이제 잡히지 않아서 불이익이 되시는 케이스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렌트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일반 과세자, 뭐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이런 사업자분일 때 렌트를 하면 세금 계산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간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세무사한테 뭐 이런 거 세금 계산서 없어도 알아서 기장해주고 뭐 알아서 이제 자료가 없어도 알아서 해주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공통점이 사업을 한 1, 20년 이상 오랫동안 해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무자료 공제라고 하나요? 저도 이제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 디테일한 명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자료 공제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더라도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예전에는 95%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전에 1, 20년 전에는 실제로도 이런 세금 계산서가 아무리 많으신 분도 그냥 95% 공제가 되니까 계산서가 있든 없든 크게 중요성을 못 느끼셨던 경우가 많으셨겠죠. 근데 사업을 이제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세금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세금 계산서가 이제 예전에는 아까 무자료 공제라는 부분이 95% 이상이니까 자료가 있든 없든 크게 중요치 않았다고 한다면 최근에 매출은 거의 비슷한데 종합소득세가 계속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죠. 무자료 공제에 대한 부분이 국세청에서 점점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두되는 게 요즘 이제 복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증세가 된다, 점점 세금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접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도 무자료 공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솔직히 사업자분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하면서 적당히 이제 최대한 절세를 하시려고 그 공제 범위를 최대한 넓히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자료 공제를 예전에 95% 됐던 게 해가 지날수록 이게 90%, 85%, 80%, 75%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세무사님께 들었던 범위가 한 75%였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범위가 이제 무자료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료가 있어야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지날수록 아마 이게 무자료 공제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점점 투명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분들이 국세청에 뭐라고 항의는 못 하겠죠.
당연히 이제 자료 있는 부분만 공제받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가 있든 없든 상관없던 시대라면 앞으로 점점 이제 해가 지날수록 자료가 필요한 시대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매달 나오는 자동차 렌트의 세금 계산서가 10년, 20년 전에는 별로 필요가 없던 부분이라면 이제 앞으로 점점 이 투명하고 이제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공제 부분이 세금 절세에 되게 필요한 부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적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아마 세금 이제 올해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내셨다면 아마 지금 세금에 대해서 7, 8월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는 좀 더 예전보다 많아지는 것 같아 이런 인식만 심어 드린다면 어찌 보면 이 세금 계산서가 예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종이 조각이었다면 앞으로 좀 더 이 부분 때문에 장기 렌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내가 영업자로서 그래 재산 부채 인식되지 않는 거 알고 있고 세금 계산서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고객분들께 얼마나 이분한테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신다면 이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렌트라는 상품이 괜찮구나 요 정도만 방향 전환만 시켜드려도 그분은 혼자서 그렇다면 이런 자동차 보험에 이점도 있었네, 구매 비용도 보니 할부보다 별로 불리하지 않네, 그러면 렌트가 괜찮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점점 전환되실 수 있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사고 부분만 이 부분이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고 보니 세금 계산서도 나오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만 그분에게 방향 전환 약간만 돌려드려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괜찮네, 나 그러고 보니 사업하다 보면 대출 받을 수 있잖아 이게 또 장점이 되실 수 있고요. 대출 받는 부분이 괜찮네 그러고 보니 세금 계산서도 나오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방향 전환을 시켜드려도 이 렌트라는 상품 무조건 할부보다 싸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렌트의 장점 하나만 딱 그분께 나한테 괜찮은데 이렇게 되신다면 그것 때문에 신차 장기 렌터카를 이제 결정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에 대한 고정관념도 조금씩 깨면서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를 오늘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하시다 보면 아마 기존의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점점 나아지는 발전하는 영업자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리는데 최대한 다음 주제를 만들어서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